안녕하세요, 박태주입니다.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톡스 굉장히 그죠? 요새는 대중적으로 아주 손쉽게 맞을 수 있는 미용 아이템. 그래서 우리 주름 생기는 부위 이런 부분들에 맞고 나면은 근육을 마비시킨다, 그런 원리로 이제 주름이 자글자글한 부위가 펴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요즘 들어 이제 내성에 관련돼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환자들 분들 중에서도 이전처럼 그런 효과가 있지 않고 얼마 만에 또는 처음부터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보톡스는 사실 미용 목적으로 나온 그런 제품이 아니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이게 발견이 된 거는 깡통에 혐기성균들이라는 게 이제 산소가 접하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캔 안에 들어가 있던, 또는 어떻게 노출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균들이 근육을 마비시키더라. 마비시킨다면은 그 마비시키는 부위가 사실 사람에 따라 다른데, 중심성으로 예컨대 이제 호흡근까지 마비가 돼서 실제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툴리눔 톡신, 독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차관이 됐겠죠. 차관이 됐다는 게 용량을 많이 쓰지 않고 얼굴의 일부의 근육에 작용을 시켰더니 그 효과로서 얼굴이 팽팽해지는 효과, 주름이 감소하는 효과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아주 널리, 그리고 이제 용법에 관련돼서도 사실은 이마나 미간이나 눈가, 그리고 콧등, 거기다가 이제 팔자, 내지는 이제 우리 입꼬리 올린다고 그러죠. 그런 용도, 내지 이제 스킨 보톡스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피부가 리프팅이 되어 보이게 하는 그런 용도로까지 아주 널리 쓰이는데, 거기다가 이제 승모근 또는 겨드랑이, 땀샘,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 근육 이렇게 발달되신 분들, 이런 분들 그런 이제 상지, 하지, 종아리,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제 흉터 있을 때, 또는 여드름, 이렇게까지 좀 널리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너무 또 손쉽게 어디든지 가서도 보톡스 맞으러 왔어요. 그랬을 때 어디까지 우리가 또 과연 이분이 얼만큼을 맞았으며 또 언제 맞았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용되는 추세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양도 상당히 많은 양들을 한꺼번에 폭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보톡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용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가지 다양한 질환들에 최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보톡스는 식중독균입니다. 19세기 초에 독일이나 유럽에서 사실은 이전부터도 그런 예가 많이 발생이 되었었는데, 오래된 소세지나 순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었던 걸로 그때부터도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이 보툴리우스라는 이제 소세지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질병에 대해서 이제 의학 발전과 더불어서 1895년 균을 이제 발견을 해냈는데, 이 균이 바로 신경독소죠. 신경에서 근육으로 이전되는 그쪽의 독소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이제 소세지에 나왔다는 보툴리늄 톡신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톡스, 이거는 이제 상품명, 엘러간사의 상품명이죠. 자, 그러면 이런 독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치명적인 독소를 전쟁 때는 의학이 많이 발전하죠. 그때는 이 독을 이용하면 과도한 작용을 하는 근육을 위축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1970년대 초에는 미국의 안과의사 앨런 스콧 박사가 이것을 원숭이 사시 쪽에 쓰면 별다른 부작용 없이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처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만든 회사가 오큘린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런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미용에 사용되게 된 그 계기는 사실 지금 안과 목적에서 안경 경련으로 사용하고 있던 그런 약재를 그쵸? 그 주변에 미간이나 이마 이런 쪽으로 우연히 또 주사가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쪽에 주름이 펴졌더라. 그래서 눈가, 입가 다 효과가 있고 안전하더라.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1990년대에 들어서 널리 사용이 되는데, 사실상 주름이나 이런 미용 목적의 FDA 승인을 받은 것은 2000년대 이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독소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이런 구조로 보툴륨 톡스가 이루어져 있는데, 엘러간에서 오큘린 형사를 인수하고 보툴륨 톡신을 보톡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그때부터 보톡스가 보툴륨 톡신 A의 상품명으로서 대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후에도 보톡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엘러간사의 보톡스, 그리고 디스포트, 갈더마, 제오민은 이제 독일의 멀즈, 이 회사들이 가장 큰 재벌 회사들이고,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지금 상당수 업체들이 또 나오고 있고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넓다는 반증이 되죠. 그래서 이 핵심 신경 독소는 주변에 이제 보조 단백질이 둘러싸고 있는데, 실제의 역할은 중심에 있는 신경 독소이고, 보조 단백질은 이 독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다. 근데 이제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신경 독소는 150kDa 정도인데, 보조 단백질은 750kDa 정도에 해당되더라. 자, 이 보툴륨 톡신의 기전이 사실 신경 말단에서 근육으로 넘어가는 스네어 프로테인을 차단하는 것인데, 이때 이제 타입 A의 경우에는 25를 차단하고, 그래서 이 신경이 기능적으로 그리고 화학적으로 끊어져 있는 상태는 약 3달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될 때는 기간은 사실 개인차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는 좀 이 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가 돼야 될 분야입니다. 현재 보톡스 A와 B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톡스 A만 유통되고 있고, A 타입에 대해서 항체가 생겼다면은 다른 타입을 써볼 수가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교차 반응이 없을 것이냐, 그것도 잘 모르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장 큰 재벌 회사들, 엘러간하고 멀즈, 여기서 내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항체 생성 그리고 이제 효과,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론난 것은 아니고, 이제 주관적인 느낌들, 환자들의 느낌을 바탕으로 하죠. 지금 보톡스, 엘러간사의 대표 주자, 그리고 디스포트, 제오민, 이렇게 보면은 보톡스사의 제품은 분자량도 크고, 그리고 사실 적응증으로도 여러 개를 받아놓은 상태고, 처음으로 이제
승인이 된 것이니까 이제 제오미는 우리는 그런 복합 단백질이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보다 좀 안전하다 이런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느냐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경이 다시 자라나면서 회복이 되는 건데 실제로 뭐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나 아니면은 뭐 효과가 없어서 다시 왔어요 이러는 시점들은 상당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성이라는 의미는 사실 뭐 그 정해진 효과를 보기 위해서 내지는 자각으로서 느낄 수 있는 정도가 굉장히 좀 늘어났다 이랬을 때 얘기가 될 텐데 사실 이제 항체와는 좀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면역학적으로는 이 독소를 중화시키는 이런 중화항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항체가 있는데 이 보조 단백질에 대한 항체는 이런 중화하는 역할이 없더라. 이렇기 때문에 또한 내성에 관련돼서는 사실 정말로 역할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그 연구 결과에서 보면은 사실 이전에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던 그런 과량의 보톡스에 대해서는 내성이 이런 정도 수준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거기서 보더라도 사실 이제 제오미는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거는 분명히 어떤 복합 단백질 이런 쪽의 중화 항체가 아닌 항체들도 면역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용량에서 나타나는 차이기 때문에 실제 미용 목적으로 쓰일 때는 상당히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안 생기는 것은 아니고 미간이나 이마 이런 주름 단백질에 대해서도 주름 보톡스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기기는 하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엘러간사의 보톡스, 멀진의 제오민 여기서는 이 액세서리 프로테인의 이뮤노제너시티 즉 이제 면역학적인 어떤 버든에 대해서 이제 갑론음박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 어떻게든 역할은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용시술에서 내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일단은 점점 어린 나이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리고 효과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병원을 가기가 굉장히 쉽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뭐 언제 맞았다고 해도 그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을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 맞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결국은 뭐 미용병원들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고용량을 매출상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권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뭐 효과를 못 봤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 낭설처럼 떠도는 얘기들 이거를 맞고 눕지 말아라 누우면은 효과가 떨어진다 그거는 사실 중력에 의해서 이 신경근 전달부에 해당되는 이런 기능들이 조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뭐 레이저 시술과 보톡스를 같이 하게 되는데 과연 뭐 열에 의해서 열이나 이런 산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당연히 뭐 우려들은 있기 때문에 시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보톡스 주사하는 게 순서죠. 그리고 이제 희석할 때 사실은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시술지에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기간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차이를 주진 않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뭐 2년 동안도 괜찮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실온으로 나왔다고 해도 2주 정도는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막 열심히 흔들었더니 거품이 났다. 그래가지고 효과가 떨어졌다. 이런 면에 대해서도 뭐 용량만 뭐 제대로 돼 있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열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없는데 레이저 시술을 먼저 하시는 게
그래서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뭐 사우나 해서 뭐 그죠? 이것도 결국 뭐 열적인 그리고 이제 운동에서 이제 땀이 나면은 그래서 혹시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제로 이런 뭐 음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시술 부위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운동이 아닌 이상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상시처럼 뭐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또 하나 이제 남들처럼 뭐 일부러 이제 뭐 하고 나서 딱딱한 걸 씹을 일이 있을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내성을 유발한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뭐 오히려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오히려 뭐 질긴 거를 드시면은 그때 효과가 더 잘 생긴다. 이런 논문들도 있는 정도니까 별다른 어떤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독소에서 나온 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치료적이거나 또는 미용적인 목적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글쎄요, 이 30-40년의 세월이라는 것이 길다면 길겠지만은 또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실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애초에는 도구로서 발견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용량이 정확히 맞고 어떤 사람들한테도 오래 가고 덜 가고 또는 내성이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 주의라고 하자면은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쉽게 짧은 기간 동안에 뭐 고용량으로 노출이 될 수 있는 것이 미용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조심을 하시고, 자, 결론. 적절한 용량, 적어도 200유니트의 이상이 한 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고, 적절한 간격, 적어도 미니멈으로 한 3-4개월 이상 그 정도의 간격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애초에 어떤 발단이었다든지 이런 치료 목적 그리고 이제 미용 목적으로 넘어오면서 축적된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짧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